진아입니다. 네. 오늘 눈발이 조금 날리는 것 같은데요. 꼭, 예, 첫눈 오는 기분 같은 느낌도 오늘 아침 조금 들던데, 여러분들은 날씨 좀, 네, 어떠셨어요? 네, 아래로 내렸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 오늘은, 네, 안녕하세요. 상가 연애표로 바꾸셨네요. 네, 네. 네, 오늘 여러분들 좀 어떠셨어요? 전 이번 주 일주일이 어떻게, 네, 전 옆구리가 시린 줄도 모르고, 네,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평소에 보통 이제 그 스터디 같은 그가 보통 일주일에 3번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강의 같은 게 하나 또 첨가되면서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본 업무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정말 무척이나 바빴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좀 들었고요.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출강이라기보다 어쨌든 네, 그 이번 주에는 네, 그래서 그 무언가가 하나 더 첨가된다는 건 참 정신없이 뭐 지내는 한 주가 같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1월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그 저기 소그룹 하나가 생겨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 나눠주는 시간들을 좀 가질 것 같은데요. 그 시간을 하면 1월 달부터는 또 내년부터는 아주 네,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도 네, 건강 챙기시고요. 네, 네, 새롭게 또 12월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네, 드네요. 네,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강의 내용은 지금 이제 제 화면을 한번 볼게요. 2017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이 네, 감사합니다. 초콜릿. 네, 초콜릿 이제 좀 작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살이 점점 자꾸만 빠지지를 않고 계속 붓기만 하네요. 나이라는 게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2017년도에 나온 자료는 22일 날 나왔기 때문에 가장 따끈따끈한 자료이지만 앞에 개요 부분 정도만 보고요. 그, 포괄적인 내용은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포괄적인 내용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 중진공 정책자금 중에서 융자 중에서 크게 창업기업 지원 자금과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라든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제가 화면으로 보고 이 자금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은 중소기업청 2017년도 융자 계획이 어떻게 일단 나와 있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12월 제가 22일 날 나왔더라고 말씀드렸고 정책자금 융자 계획은 크게 이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장기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중소기업이 경쟁력과 재고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금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요. 정책의 방향은 수출, 고용 창출, 시설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라는 것과요. 전자, 섬유 등 한중 FTA에서 취약한 업종 부분에 대해서 사업 경쟁 확보를 위해서 지원을 강화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 생산 및 성장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자금 중심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이제 사업성 평가를 위해서 높은 기업에 대해서 직접 신용대출 위주로 지원하겠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사항인데 융자 대상이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게 되게 되면요. 크게 이제 산업 영역 및 그러니까 사업을 좀 내용을 바꾸는 기업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배정 지원하겠다로 나와 있어요. 전략 사업은 어떤 거냐면 미래 성장 동력 사업과
뿌리 산업, 소재 부품 산업, 지역 특화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바이오 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 산업, 물류 산업, 유망 소비재 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하겠고 사업 재평 승인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연간 예정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하겠다라는 거니까 우리 기업이 이러한 그 표안에 있으면 좀 그 자금을 지원받기가 훨씬 더 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융자 범위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제 그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을 구분하여 그 융자하는데 그 이제 뭐 각 사업 목적에 따라 자금 용도 및 융자는 구분하여 지원된다라는 부분이고 세부 산업은 정책 뭐 사업별 정책 자금 융자 계획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 이제 큰 부분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상세한 내용은 정실 및 카페에 들어가시면 잘 나와 있어요. 네, 공고가 늘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오늘 방송 부분에서 내용이 작다라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정실 및 카페에 들어가시면 네, 요 자금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면 네, 네, 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뭐라고 주시냐면 뭐 중소기업 2017년도 중소기업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뭐 이렇게 2017년도 융자계획 정책자금 이렇게 치시면 목차 보시면 다양한 이것 말고도 정실미에는 워낙 다양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찾는 거 힘드시잖아요. 거기 있으면 종합 선물 세트예요. 정책자금에 관계된 대부분 뭐 거의 모든 자금이 다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로 제가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창업기업 지원자금과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창업기업 지원자금에 대해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볼게요. 중진공 정책자금은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자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자금을 잘 선택하셔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원래 2017년도에 요 내용도 조금 더 이렇게 분류가 달라졌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전체 분류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좀 궁금하다 그러면 정신 및 카페에 들어가시면 자료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네, 먼저 창업기업 지원 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창업기업 지원 자금이라는 것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 창업 그러니까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신청 대상은 일반 창업기업 지원 자금과 청년 전용 창업 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창업기업 자금은 그 사업을 개시한 일로부터 7년 미만일 경우에는 이 자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이거나 아니면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네, 만 39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반 창업 기업 지원 자금과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신청할 때는 필요 없지만 융자 시점에는 필요하다는 거 보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리고 신보는 17세부터고 중진공은 20살부터 만 39세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융자 범위는 크게 시설 자금과 융자 자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설 자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생산 설비 및 검사 장비 같은 것들을 도입할 때 소요되는 자금에 대해서 네, 자금이 지원되고요. 정보 촉진 및 서비스 제공들에 소요되는 자금, 공정 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유통 및 물류 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자금, 토지 구입 자금, 임차 보증금. 네, 조금 이따가 얼마 되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토지 구입 허가 자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이 가능한 자금 같은 경우에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업 확보 자금 같은 경우에는 매입도 되고요. 경공매 같은 경우에도 되고 다만 이거는 3년 이내 1회로 한정되는 거고요.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네,
그 운전자금은 네, 창업 소유 비용, 제품 생산 및 기업 경영 소요되는 자금에 관해서 운전자금과 시설과 운전자금으로 나눠서 되는 거고요. 다음 장에 이제 궁금한 금액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이제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이고 분기별로 변동돼요. 그래서 한 지금 청년 전용 자금은 2.5%로 고정이고요. 일반 자금은 변동인데 2.47%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약간씩 변해요. 뭐 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대출 기간은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8년 기간이고 3년 거치 이자만 내시다가 4년째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균등 상환해서 내시는 거고요.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부터 5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시면 되는 거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 총 6년이에요. 거치 기간이 3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이자 낼 때는 별 부담이 없지만 1억 같은 경우에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빌려도 한 달에 월 20만 원 정도면 되니까 부담 없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원리금 상환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대출하실 때는 늘 예, 융자, 내가 이거 정말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시고 네,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 연간 5억이고요. 그리고 시설 투자 같은 경우 연간 10억까지 자금 한도가 있어요. 네, 운전자금 5억, 시설자금은 그러니까 10억까지 되는 부분이고요. 천용 전용 자금은 기업당 1억 원 이내요. 네, 1억 미만이라는 말씀, 1억 원 이내인 거고요. 그리고 네, 네, 그 일반 창업 기업 그 융자 방식은 이제 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일반 창업기업 직원 자원 같은 경우에는 중진공이 직접 제출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대리 대출, 금융회사, 은행이 대리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진공이 직접 자금을 대출해 줘요. 네, 이제 그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도대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한번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요 화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면 신청서 다운로드라고 누르시게 되게 되면 예, 이게 두 가지 서류가 뜨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두 가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이제 그 지원 절차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 중진공에 들어가셔서 중진공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바로 연결돼요. 온라인 자가 신청을 하시고 사전 상담, 그 중진공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전 상담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온라인 용자 신청, 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이 통보 및 접수 신청이 됐다, 괜찮다라고 됐을 경우에 기업 평가 방식과 기업 진단 평가 방식으로 통해서 용자가 결정되고 직접 대출,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해 줄 수도 있고 시중은행에서 대리 대출로 그러니까 은행을 통해서 받으시면 된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프로세스가 중진공 직접 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이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건데 그냥 어쨌든 돈 나오는 거 똑같아요. 네,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신청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신청서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요거 보고 보여드릴 거예요. 영문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빠짐없이 작성하라는 거 꼭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올해부터 네. 요게 기업 진단 평가 방식이 예, 건강 진단에서 위기 관리 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거 신청하시면 A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선택 사항이니까 보시고 내가 필요하면 하시면 되는데 자금이 33만 원 들어요. 네. 위기 관리 진단을 받고 싶으면 33만 원 드는 거니까 네, 받고 싶으면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명은 주식회사면 꼭 주식회사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명을 작성하시고 설립일자는 그 이제 법인 등기부 사항에서 그 설립되어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설립일자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그 적혀져 있는 것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법인 전환했을 경우에도 개인 사업자 등록 시 개업 연월을 적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7년 미만과 7년 이상이 된 기업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설립자가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생년월일은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신청하실 때 나는 시설자금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전 운전자금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라고 들어가면
국세청 홈택스라고 치시게 되게 되면 거기서 뭐 재무제표라든지 부가가치세 과세명 그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같은 것들을 제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그 두매 신청하시면 번호만 입력하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다 되는 거니까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출력해서 직접 갖다 주셔야 되고 그 이제 홈택스에서 2장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두매 신청하시게 되면 번호 입력하시면 그 네, 중진공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잘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신청서 할 때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꼭 법인 도장 초콜릿 감사해요. 법인 도장 찍으셔야 되는 거고 그 개인 그러니까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 있는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도장 찍으셔도 되고 본인이 직접 사인하셔도 돼요. 법인은 법인 인감 꼭 찍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이제 뭐 네.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네. 도로명 뭐 이렇게 네. 본점 지점이라든지 소재지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 주셔야 된다는 거. 도로명 주소로만 기재해야지만 업무 처리 가능하다는 거. 구도로 네,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려요. 네. 종업원 수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평균 네, 지금 네. 근로자 수를 사무직, 기술직, 기타 기능직 나눠서 네, 분류하셔서 기재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자산 총액 이런 거 쭉쭉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회사 넓이 회사 영역 적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경영진 작성하시고 경영 실권자 실지 그 대표자랑 경영 실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것도 기재하라고 나와 있고요. 주주 상황은 주주 명부에 이건 자꾸 법인만 가능한 거예요. 했을 경우에 그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순서대로 작성하라는 거고 관계 회사가 있으면 관계 회사에 대해서도 작성하라는 거고 그리고 뭐 기타 부분도 있으면 작성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 3년과 수출 실적과 총 매출액의 구분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것. 네. 상가 점포는 네, 힘들죠. 왜냐하면 그 다시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정책 목적은 중진공의 정책 목적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네, 안 될 건 없겠지만 일단 한번 볼게요. 정책의 지원에 필요한 기술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의 장기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장기 저리로 그 자금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니까 좀 제조업이 중진공은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뭐 상가 점포 같은 거 하신 경우에는 신보 쪽이 더 유리해요. 네. 그래서 네. 이 사업 특성이 그 정책 목적을 잘 읽어보시면 이 자금은 제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고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금이고 그리고 수출, 고용, 창출, 시설 투자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그 섬유나 전기, 전자, 한중 FTA 취약 업종에 대해서 돈을 지겠다는 거라서 중소기업의 생산성 및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장기 자금의 중심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런 자금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선되는 부분은 전략산업에 대해서 우선해 주겠고 사업을 재평성한 승인 기업에 대해서 우선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기업의 자금을 보니까 네, 성량이 그러니까 사실은 상가 점포도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주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좀 힘들 수 있으니까요. 신보러 가시는 게 다시 한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다시 네, 저희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액 최근 수출 같은 거 좀 있으면 또 수출 자금만 주는 자금도 있거든요. 중진공에서는 그런 부분이고 뭐 그 매출액 직원 현황에 대해서 작성해야 되는 거고 매출처 매입처 30% 그러니까 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것들에 관해서만 기재하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금 소요 내역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제출서 확인 서류 같은 것들 다 근거 서류로 제출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윤리 준수 약속에 대해서 네, 그 도장 찍어야 된다, 사인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부 계획서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창업 자금과 신성장 자금은 제외하고 그 이제 뭐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에 대해서 한 장 정도 더 작성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요거 한 장 더 추가되어 있어요. 앞에 거 다 똑같아요. 예, 예.
예, 네. 그 개발 기술 사업화 신청 기업 사업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신청 개발 기술 제품에 대해서 개요, 특성, 뭐 그 대체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화 및 납품계의 기대 효과, 그리고 경쟁 현황들에 대해서 적게 됐고 판매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 요게 한 장이 더 첨가되어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별풍 당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홈페이지 매뉴얼에 잘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PPT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게 되면, 예, 아까 창업기업 지원 자금의 신청서 다운로드 여기 나와 있어요. 네, 총 7장이나 8장에 대해서 정도 있어요. 네, 그렇게 자금이 나와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일로 넘어갈게요. 네, 요렇게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네, 시설 금융 거래 확인서 해야 되고,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 시설을 할 경우에 견적서, 전자계약서, 뭐 설계 도면 같은 거, 카탈로그 같은 거 사본 내셔야 된다는 거, 금령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제작업체가 직접 견적서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고, 건축했을 경우에 건축 허가서, 건축 계약서, 그리고 설계 도면 같은 거 당연히 내셔야 되는 거고, 토지 구입하게 됐을 경우에 매매 계약서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건축 허가 가능한 곳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맹지 같은 경우만이 건축 허가가 안 되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런데 땅 사서 나 지금 공장 짓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토지 구입 매매 건축 허가가 신고서 같은 것들 잘 챙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장 인수라든지 중고 설비 구입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획서, 기계 사양서 같은 것들 하셔야 되는 거고, 공매 같은 경우에 낙찰 허가서, 감정 평가서 이런 것들을 첨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 해당되는 것 제출. 그러니까 시설 자금 중에서 저는 금년 구입비에 대해서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견적서가, 공매는 뭐냐면 정부에서 하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이트, 그 공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공매라는 것들이 붙잖아요. 세금을 안 내게 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 내게 되게 되면 공매는 정부에서 하는 이렇게 낙찰 이렇게 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이 됐나요? 네, 네. 공매는 정부에서 하는, 네, 그 입찰 같은 거, 그뭐 이렇게 그 건물 같은 게 공매, 세금 같은 거 안 내거나 그러면 정부가 대신해서 이렇게 공매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원청징수 이행 사업 신고서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그 사대보험 같은 거 그 내실 때 그 사업 가입자 명부 내실 때 요걸로 대체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고, 주주 명부는 법인 기업만, 그리고 산업 재산권과 국역 표시 인증, 기타 인증 서류도 그 이제 내시면 되는 거고요. 수출 금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수출 계획서 관계된 이런 여러 가지 증명 원서 같은 것들을 내셔야 된다. 외환은행이나 한국무역협회에서 이거 발급해 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인재 육성형 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서류 내셔야 된다는 거, 글로벌 진출 기업 확인 서류 이렇게 해당되면 이런 서류를 첨부하셔서 더 내시면 된다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사업계획서 한번 구경해 볼까요? 네. 그렇게 작성하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이게 하면, 네. 이게 지금 이제 서류 내는 거예요. 네. 창업자금 신청서고요. 창업자금 신청서랑 다른 건 한 장 정도 추가 되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이건 다 공통사항인 거예요. 뭐 이렇게 쭉 아까 기업 현황, 신청 내용, 나는 뭐 시설 자금으로 얼마 하겠다, 뭐 이렇게 난 부동산 뭐 이렇게 신용으로 난 하겠다, 고용 창출 있으면 고용 창출 우대해 준다고 하니까 나 이렇게 하겠다, 부가가치세 뭐 증명원 같은 경우에 번호 쭉 작성하시면 되고요. 두 부 이상 신청하시게 되면 중진공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바로 내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뭐 그리고 기업 상세 현황에 대해서 회사 연락처, 소재지 어디다, 이거 반드시 그 이제 구주소 말고 도로명 주소로 작성하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생상품 한국 영문으로 꼭 작성하셔야 되는 거. H 발음이 영어는 안 되네요. HS 코드는 모르면 안 적으시면 됩니다. 종업원수는 꼭 디테일하게 사무직, 기술직 이렇게 나눠서 작성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쭉쭉 작성하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회사 연역 같은 경우에 쭉 작성하면 돼요.
이거 지금 그 창업 자금 신청서예요. 아까 이렇게 신청하면 된다는 거고 신청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안 적으셔도 돼요. 그냥 그쪽에서 알아서 적어줘요. 주생상품에 대한 코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우리는 모르면 안 적어도 된다고 하니까 안 적으시면 돼요. 이거 아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리고 회사 영역 경영진에 대해서 학력도 굳이 안 적으시면 안 적으셔도 돼요. 그리고 대표자에 대해서 쭉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주주 상황, 네. 그리고 관계 회사, 그리고 그 최근 기술 개발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지적 재산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등록 적어 주시면 되고요. 주요 보유 시설 같은 거, 네. 많이 적죠? 근데 꼼꼼하게 챙겨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매출액, 총 매출액 중에 수출액은 또 얼마 되는지 적으시고요. 직원은 몇 명이다. 그리고 매출처, 매입처 30% 이상이면 적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주요 생산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품 용도 및 특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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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에 관계된 것 좀 취미 같은 것도 뭐 너무 노는 것 쪽보다는 업무에 관계된 뭐 취미 적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라든지 품질 경쟁력, 그리고 수요 전망 및 판매 계획,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운전 자금을 내가 받았다라면 어디다 사용하겠다. 원자재 구입비를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조달 계획은 중진공 차입금으로 하겠고 얼마 또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은행 자금 등에 대해서 쭉 이제 내가 이렇게 나눠서 그 자금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작성해 주면 안 돼요. 네, 법에 걸려요. 네, 네, 진아님한테 부탁하면 네, 일단 저한테 잘 보이면 생각해 볼게요. 네, 시설 자금, 네, 소요 내역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고 조달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연계 지원, 뭐 수출 마케팅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쭉쭉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이거 작성하시는데 혹시나 제3자 했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윤리 준수 약속인데 쭉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면 돼요. 네, 사인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그 개발 기술화 자금은 이거 한 장 더 첨가돼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자금의 성량이 좀 다르니까 우리 자금 성량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제 그다음 네. 이게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인데요. 사업 계획서는 한 장밖에 첨가되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냐고 하면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개발 기술 제품화 사업으로 그러니까 우수 기술로 제품화 시켰을 경우에 그 자금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신청 대상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뭐 이노비즈라든지 메인비즈,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 경영 인증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기업에 대해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3년 이내에 2번 정도 지원받으면 제외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출연 뭐 이런 산업통상부라든지 중기청에서 출연금에 대해서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기술 개발이 성공 완료된 기술에 대해서 자금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자금 특허 실용신안 또한 저작권이 등록된 자금에 대해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신기술 NEP 인증 받았던 거라든지 뭐 이런 이렇게 NEP라든지 뭐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인증받은 것도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국내외 대학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그런 것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쫙 읽어 보시게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개발 기술,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네, 제품화를 연결시킬 때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발 기술 사업화 제품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 생산 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과 시험 검사 장비 도입에 대한 자금에 대해서 자금을 주겠다는 거고요. 운전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자재라든지 구입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시장 개척 비용에 대해서 자금을 주겠다는 거니까 아까 창업자원과 성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특징이 다르죠. 자금의 성향이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금은 요거는 시설자금 8년, 운전자금 5년이고요. 아까는 5억, 10억이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금 5억이고 그 이제 시설자금 20억까지 지원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직접 대출로 해주는 거고요. 은행 대리 대출이 아니고요. 네, 거치 기간은 이자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부터는 원리금 균등으로 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네. 융자 상담 신청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그 지역본부 이렇게 지금 핑크 저기 주황 귤색 보이시죠? 저기 딱 누르시면 전화로 다시 상담해 주는 거니까요.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네. 거치 기간은 원래 연장은 네,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중진공은 좀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제가 그 이제 방송했던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2017년도 중소기업이 어떠한 흐름으로 방향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라는 것 그 큰 개념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중진공 정책 자금에 대해서 창업 기업 지원 자금과 개발 기술 사업화 자금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특징들에서 그 사업의 자금의 특징들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그리고 지금 잠깐 그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너무 갑자기 글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제가 정리하려다가 정신이 없어지네요.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금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 업체가 어떠한 자금이 맞는지 잘 검토하신 다음에 자금을 신청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에 정책자금, 중진공에 대해서 자금 이런 자금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금의 특성에 맞춰서 네, 네, 신청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자금도 많아요. 오늘은 방송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그 융자 파트를 제가 다시 그 이야기할 때 다른 자금, 오늘 말씀 안 드렸던 다른 자금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